안녕하십니까? 2024년 1분기 PYSR 발표를 맡은 정기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논문은 Sigmoid Loss for Language Image Pre-training이란 논문으로 흔히들 LIT, LIT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논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있는 오버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이제 흔히들 사용되는 소프트맥스 로스를 시그모이드 로스로 교체한 그러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역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시그모이드의 특성상 더 적은 메모리만으로 라지 배치 사이즈를 이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라지 스케일 이미지 텍스트 페어는 그런 데이터셋에 만연한 노이즈가 있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소프트맥스보다 시그모이드가 더 자유롭다는, 더 로버스트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논문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백그라운드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백그라운드는 클립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클립이 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PPT에 넣어봤습니다. 클립은 이미지의 인베딩과 텍스트 인베딩을 이제 얼란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그림은 저희 연구실에 이제 졸업하신 김선우 석사가 발표하신 자료에서 갖고 왔으므로 혹시 더욱 자세한 설명을 바라시는 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클립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서 이제 나오는 이미지의 인베딩과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나오는 텍스트 인베딩을 이제 파지티브 페어끼리는 이제 가까워지게, 즉 유사도가 높아지게 만들면서 그와 동시에 짝이 아닌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이러한 유사도는 더욱 멀어지게, 아니 작아지게 만드는 식으로 이를 학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클립에서는 이제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이 소프트맥스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 텍스트 소프트맥스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소프트맥스를 더한 다음에 이를 평균 낸 값을 이제 로스로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연구실 소속인 이제 김선우 석사의 자료나 인터넷에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설명 바라신다면 그것들을 이제 참조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백그라운드는 리트입니다. 리트는 Locked Image Text Tuning의 약자로서 클립에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 클립의 이제 비주얼 인코더 혹은 이미지 인코더가 이러한 컨트래스티브 러닝 학습 과정 중에 텍스트 인코더가 생성한 그런 텍스트 인베딩과의 얼라인 과정에서 비주얼 인코더의 성능이 희생된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미지 모델과 텍스트 모델의 초기 웨이트를 이제 어떻게 조합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프리즈 시키고 어떤 것을 프리즈 시키지 않아야 좋은지를 그런 연구를 이제 수행했고, 첫 번째 케이스 이제 여기 좌측 이미지의 파란색 케이스처럼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이미지 모델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는 락 결국 이제 프리즈 시킨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는 이제 from scratch 이제 처음부터 학습하는 것이 가장 뛰어나는 성능을 보인다고 이제 밝힌 그런 연구입니다. 여기 이제 차례대로 파란색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이 끝난 이미지 모델을 이제 얼린 경우,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는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경우, 그리고 초록색은 프리트레인드 된 이미지 인코더를 이제 프리즈 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제 파인 튜닝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 빨간색은 둘 다 처음부터 학습하는 방식을 이제 나타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제 피규어를 보시면 순서대로 가장 클립은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고 모두 처음부터 프리트레인 시키는 방식,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를 파인 튜닝 시키는 방식,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된 이미지 인코더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
순으로 성능이 좋아짐을 확인하면서 저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두 가지 백그라운드는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다 바로 프로포스 메소드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그모이드 로스 폴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 이름을 정해봤는데, 그럼 이제 시그모이드 로스로 왜 바꿔야 되는지 이런 주장을 천천히 이제 소프트맥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소프트맥스를 시그모이드 로스로 교체한다면 이는 학습 시의 태스크가 전체 중에 맞는 정답을 고르시오. 즉 소프트맥스는 여러 개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값을 취함으로써 무엇이 정답인지를 고르는 그런 태스크였다면 시그모이드 로스로 교체하게 되면 그냥 이 페어가 포지티브한가 혹은 네거티브한 페어인가를 이제 구별해내는 그런 태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시그모이드 펑션 통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노멀라이즈 된 이미지 인베딩과 텍스트 인베딩이 서로 이제 포지티브한 관계라면 이들이 내적이 1에 가까워져야 할 것이고 곧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1에 가까워져야 할 것이고 네거티브한 관계라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값이 저기 시그모이드 로스 펑션 이제 오브 시글립에 들어가게 되면 이 페어가 포지티브한가 혹은 네거티브한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로스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기존 소프트맥스 로스를 시그모이드 로스와 변경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로스 계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맥스에 비해서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소프트맥스를 계산하려면 이제 같은 이미지 혹은 같은 텍스트 내의 모든 연산값을 알아야 그 소프트맥스 최종 연산이 가능한데 시그모이드는 이진 분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려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소프트맥스 펑션을 보시면 이제 이미지 텍스트 소프트맥스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소프트맥스 값의 분모가 그 해당 이미지에서의 모든 연산값 혹은 해당 텍스트에서 모든 연산값을 분모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각 연산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그 해당 정보를 모두 고려하는 연산이 다시 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의 경우에선. 근데 시그모이드 로스의 경우는 이런 연산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연산이 소프트맥스의 연산보다 더 독립적이고 계산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그런 정보량이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점은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만약 배치 사이즈가 4일 때 소프트맥스 로스를 계산을 위해서 전역적인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런 전역적인 정보는 텍스트 1번 그리고 이미지 1번의 그 유사도부터 텍스트 4 그리고 이미지 4의 연산 그 유사도까지 총 16개인데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할 때 이런 연산 정보를 저장했다 사용해도 메모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배치 사이즈가 12 이게 된다면 이제 소프트맥스를 계산하기 위해 메모리 저장해야 될 데이터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배치 사이즈는 3배가 커졌지만 저장해야 될 양은 이제 9배가 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큰 배치 사이즈가 이제 필수적인 네거티브 페어와 포지티브 페어가 이제 함께 많이 들어있어야 더욱 학습이 좋게 되는 컨트래스티브 러닝 특성상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는 몇천 단위의 이제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의 용량이 매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GPU를 하나만 사용한다면 이제 시그모이드 로스의 장점이 크게 살아나지 않는데요.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할 때도 총 12 곱하기 12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건 이제 똑같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연산량은 다를지언정 T1i1부터 T12i12까지 저장해 놓아야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시그모이드의 장점은 이제 GPU가 여러 개, 디바이스가 여러 개일 때 더욱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미지 텍스트 이제 유사도 계산은 여러 GPU를 통해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소프트맥스 계산을 위해서는 각 GPU에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연산 값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이제 all gathers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all gathers 작업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 곱하기 배치 사이즈의 이런 유사성, 시밀러리티 행렬을 다시 한 GPU상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한번 이제 메모리의 최대 필요량이 당연히 병렬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똑같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프트맥스에 이제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하면 이런 all gathers 과정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각 디바이스에 있는 페어를 계산하고 그 값을 전부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로스를 단순합해서 사용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모든 페어에 대한 로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차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각 디바이스에 할당된 포지티브 페어들과 네거티브 페어들 간의 각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를 각 디바이스의 그 이미지를 축으로 혹은 텍스트를 한 축으로 하여 이제 서메이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디바이스 1의 로스가 이렇게 서메이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과정 중에 3분의 1이 이제 수행됐기 때문에 이제 33%라고 이제 저자가 이제 적어 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디바이스에 있는 이미지들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한 채 텍스트의 정보만을 이제 각 디바이스끼리 이게 스워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디바이스 1은 이미지 1, 2, 3, 4는 그대로 갖고 있대 텍스트는 5, 6, 7, 8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각 디바이스마다 텍스트 정보가 달라지면 이들은 당연히 이제 모두 네거티브 페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네거티브 페어 간의 연산을 이제 시그모이드 연산을 다시 모두 수행한 다음에 다시 디바이스마다 그리고 각 이미지마다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고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디바이스 간의 네거티브 페어의 교환이 끝나면 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연산을 이미지 Y작에 합하는 서메이션 과정을 처리를 하고 이러한 이제 각 디바이스에 있는 로스를 다시 한번 이제 합치게 되어서 최종 로스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산은 소프트맥스처럼 그 소프트맥스의 계산이 모든 정보를 동시에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도 이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간의 효율적인 로스 연산이 가능함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의 디바이스 기준 필요한 메모리는 이제 B 제곱, 이제 배치 사이즈의 제곱에서 이를 n으로 나누는 것의 제곱으로 줄어들고 로스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변화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맥스 로스를 시그모이드 로스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 차이를 가져왔는지 저자가 만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실험을 수행했는데 가장 이 논문의 그리고 시그모이드 로스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네 가지를 이제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배치 사이즈 그리고 로스 펑션은 이제 소프트맥스와 시그모이드를 의미하는데 그것에 따른 시글릿과 시글립의 성능 비교 그리고 공개된 그런 모델들과의 시글립의 성능 비교 그리고 이제 그 한 배치 안에서 그 네거티브 페어가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시그모이드 로스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실험도 같이 갖고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벨 노이스 로버스티니스라고 정리했는데 이것은 해당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써있는 시글릿과 시글립은 아까 말씀드린 릿과 클립을 그 각 모델에 있는 이제 소프트맥스 로스를 시그모이드 로스로 변화한 그러한 모델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 배치 사이즈 그리고 여러 로스 펑션에 따른 시글릿과 시글립의 성능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험 설정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글릿은 이미지넷 1K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고요. 비주얼 인코더는 이제 VIT-G를 프리트레인해서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릿은 비주얼 인코더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것을 갖고 와서 프리즈하여 사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갖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텍스트 인코더는 이제 B 사이즈, 베이스 사이즈의 텍스트 타워를 사용했고, 그리고 릿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크래치부터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512부터 1밀리언까지 이렇게 여러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옵티마이저는 스케일링 VIT 에이다 팩터를 고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토털 데이터 씬, 그러니까 학습 과정 중에 총 몇 개의 페어를 받냐라는 것에 대해선 18빌리언 개의 데이터를 이제 봤다고, 학습에 이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글립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제 웹 LI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비주얼 인코더는 이제 VIT 이제 베이스 이제 16을 사용했습니다. 텍스트 인코더는 마찬가지로 베이스 사이즈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했고, 배치 사이즈도 512부터 1밀리언까지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시글릿과 동일하고, 토탈 데이터 C는 8빌리언 개라고 이제 저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좌측이 시글릿에 대한 결과, 그리고 우측이 시글립에 대한 결과인데, 이 시그모이드를, 여기 초록색 실선은 이제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한 시글릿이고, 그리고 시글립이고, 이제 그 별표로 찍힌 이런 주황색 점선은 결국에 릿과 클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모델 모두 작은 배치 사이즈에서 시그모이드 로스의 성능이 소프트맥스의 성능보다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일정 수준보다 높아졌을 때 두 경우 다 성능 개선이 멈추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두 모델 모두 성능이 가장 높은 지점이 시그모이드의 로스를 사용한 쪽이 더 높았습니다. 또 시글릿은 리트에 비해서 10배 작은 텍스트 모델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성능이 84.7%에 달하는 등 10배 사이즈가 큰 텍스트 모델을 사용한 릿에 비해서 1%포인트밖에 낮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그모이드 로스의 효과를 이렇게 여러 장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개된 모델들과의 시글립의 성능 비교입니다. 시글립이 이제 멀티모달 모델 혹은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다 보니까 같은 태스크를 처리하는 모델들과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했고, 저자가 이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모델은 시글립을 사용하였고, 이제 웹 LI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습니다. 비주얼 인코더는 이제 VIT, BL, 라지, 그리고 SO400M이라는 이런 비주얼 인코더를 사용했고, 이제 from scratch 처음부터 학습을 시켰습니다. 텍스트 인코더로는 이제 B, 라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SO400M을 사용했고, 그런 사이즈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습니다. 이 역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켰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32K를 했고, 옵티마이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제 토탈 데이터 씬을 보면 이제 40빌리언 플러스 5빌리언이 되어 있는데, 40빌리언이 이제 프리트레인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5빌리언은 각 타겟 레졸루션마다 이제 파인튜닝하여 성능을 이제 리포팅하였습니다. 태스크는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on 이미지넷, 그리고 오브젝트넷, 이미지넷 V2, 이미지넷 real, 그리고 제로샷 이미지 투 텍스트 리트리벌, 그리고 텍스트 투 리트리벌 on 이제 MS 코코 데이터셋, 이런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 결과를 장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장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클립, 오픈 클립, 에바 클립, 그리고 시글립과의 비교를 보시면, 같은 이제 VIT 사이즈, 즉 비주얼 인코더의 사이즈가 동일할 때도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넷에 대한 이제 실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한 리트리벌 태스크에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고, 시글립끼리 비교했을 때 이제 패치의 수가 늘어나면 성능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각 모델 오픈클립, 클립 A, V2, 그리고 에바 클립에 라지보다 더 큰 사이즈의 비주얼 인코더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시글립 역시 라지보다 더 큰 비주얼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네거티브 레이쇼 인 시그먼드 로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맥스의 정확한 클래스를 골라라 인 태스크에서 시그모이드 이 페어를 평가하라 태스크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면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 간의 심각한 임밸런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배치 사이즈가 이제 B일 때 네거티브 페어가 B 제곱 마이너스 B개가 되므로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네거티브 샘플의 비율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네거티브 페어의 비율에 대한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험에 대한 설정은 모델은 시글릿을 사용했고, 아래 4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마스킹하면서 학습을 수행하고 배치 사이즈 16K부터 900mAh까지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마스킹한 방식 4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지는 가장 쉬운 네거티브 페어를 남기는 방식으로 가장 그러니까 로스가 적은 순부터 남기는 방식이고, 랜덤은 이제 이와 무관하게 랜덤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이런 페어를 남기는 방식, 그리고 하드는 가장 어려운 네거티브 페어를 남기는 방식으로 로스가 높은 순대로 남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 플러스 매칭 토탈 페어 씬의 경우는 로스가 높은 순대로 남겨놓되 이미 페어로 한번 구성이 되어 로스 계산이 이루어져 있는 페어는 다시 형성되지 못하도록 결국에 모든 학습 과정 중에 이미 본 페어는 다시는 안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그런 실험 세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가장 먼저 랜덤으로 그 네거티브 페어를 마스킹한 방식은 이렇게 네거티브 페어의 비중이 줄어들수록 이제 성능이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샘플만을 남긴 이지 방식은 전혀 모델의 학습이 되질 않았음을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어려운 샘플을 남긴 하드 방식은 성능이 이렇게 네거티브 페어가 줄어들어도 비중이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로스가 높은 순대로 남기되 매치드 페어의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번 본 페어에 대해서는 학습을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은 오히려 이렇게 네거티브 페어의 비중이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성능이 향상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엔 토탈 페어 C는 똑같은데 이렇게 네거티브 페어의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즉 배치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것인데, 이렇게 학습에 도움되는 페어만 남기면 나머지 케이스는 성능이 하락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 한해서는 오히려 학습의 그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에 더욱 도움이 되어 이제 유일하게 성능이 향상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그런 페어를 남기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고, 이제 쉬운 페어는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벨 노이스 로버스트니스에 대해 설명드릴 것인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다른 연구들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하면 로버스트니스가 향상된다는 점을 밝힌 데에서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이런 특징은 굉장히 이제 노이지한 라지 스케일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를 이제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이미지 혹은 텍스트 데이터를 일부러 커럽트 시킨 뒤에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실험 설정으로는 모델로는 이제 시글립을 사용했고, 비주얼 인코더는 이제 베이스 사이즈 16,
이미지 모델을 사용했고, 텍스트 모델 또한 이제 미들 사이즈의 텍스트 타워를 사용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16,384이며, 이제 토탈 데이터 씬은 이제 3.6 빌리언입니다. 이제 커럽트 스트레러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제 이미지, 피해 확률로 이미지 랜덤 노이즈를 가함. 이제 텍스트, 피해 확률로 토큰화된 텍스트를 새로운 시퀀스의 랜덤 샘플드 토큰으로 교체한다. 그 배치 얼라이먼트, 랜덤하게 P% 배치를 뒤적는다. 그리고 이미지 앤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앤 배치는 이러한 것을 동시에 피해 확률로 실시하는 그런 세팅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미지 텍스트 배치, 그리고 이미지 앤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앤 배치 각각의 케이스에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한 이제 방식이 이제 모든 커럽션 레이시오에 대해서 항상 소프트맥스보다 강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인베딩의 얼라이먼트에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그 데이터가 항상 최상일 수만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시그모이드 로스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실험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제 비주얼 랭귀지 모델 시글립 그리고 시글릿을 통해서 소프트맥스 로스가 아닌 시그모이드 로스를 이용하여 학습한 경우가 더욱 여러 가지 성능에서 우월함을 보였다. 시그모이드 로스 펑션은 메모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통해 더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시그모이드 로스는 소프트맥스의 로스를 사용한 경우보다 많은 측면에서 로버스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한정적인 자원 하에서 시그모이드 로스를 이용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도움이 되길, 이제 이러한 방식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며 저자는 논문을 마쳤습니다. 저도 이 말과 함께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